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업 당장 멈춰라. 사업은 반드시 시기와 정세를 맞춰야 한다. 첫째, 국내외 정세의 변동을 적확하게 통찰해야 하며, 둘째, 무모한 과욕을 버리고 자기 능력과 그 한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셋째,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넷째, 직관력의 연말을 중시하는 한편 제2, 삼선의 대비책을 미리 강구함으로써 대세가 기울어 실패라고 판단이 서면 깨끗이 청산하고 차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사업이란 무엇인가?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며, 따라서 사업에는 사회성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또한 사회적 존재다. 사업이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일지라도 그것을 발전, 확장시켜 나갈 능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시기와 사람, 거기에 자금의 삼박자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사필귀정 선치는 처세운으로서 자주 나에게 풀이해 주셨다. 매사에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인생에도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업자가 10년 동안 무엇 하나 하는 일 없이 낚시로 소일했다 치자. 그 10년이 낭비였는지 아닌지는 10년 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훗날 소중한 체험으로 그것을 살리느냐에 있다. 삼성이 삶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성은 밝고 높고 영원히 깨끗이 빛나는 것을 뜻한다.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 이러한 소원을 담아 이상호를 택했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것 없이는 나의 인생은 뜻이 없다. 사업보국의 신념은 더욱 더 확고하게 굳었다. 익자사무여, 손자사무라 했다. 정직한 자를 벗으로 하고, 미도운 자를 벗으로 하고, 견문 많은 자를 벗으로 함은 이기여, 아첨하는 자를 벗으로 하고, 성실치 못한 자를 벗으로 하고, 말만 앞세우고 실이 없는 자를 벗으로 함은 손이라 했다. 또는 순경은 벗을 만들고 역경은 벗을 시험한다는 말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히 나는 기업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고 나의 갈 길이 사업보국에 있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다. 최고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봉사라고 대답하고 싶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실천하기 어렵고 엄숙한 과제도 없다. 물론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목표와 신조로서 하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기량이라는 것이 있다. 나는 남보다 특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 기량에 알맞은 분야에서 국가 사회의 진흥에 공헌한다는 신념 아래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개척하면서 끊임없이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해 왔을 따름이다. 고요한 바다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항구에 머물겠다는 뜻이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닦고 스스로를 닦아나가기를 멎을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안목에서 시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두 서로 덕을 보는 공존 공영의 원칙을 엄수함으로써 기업은 발전한다. 나는 거듭 강조하고 싶다. 기업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변화의 도전을 게을리하면 기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에서의 소송에 만족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국내에서 제일이 된다든지 국내 경쟁에서 이긴다든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본을 축적하여 차례차례 새로운 기업을 개척함으로써 선진 외국과 당당히 맞서서 이긴다. 그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다. 황무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수많은 종업원이 활기에 넘쳐 일에 몰두한다. 쏟아져 나오는 제품의 산더미가 화차와 트럭에 만재되어 실려 나간다. 기업가에게는 이러한 창조와 혁신감에 생동하는 광경을 바라볼 때야말로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창업보다 수성이라고 한다.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이룩해 놓은 사업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어렵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인간의 기량은 여유에서 생긴다고 한다. 여유가 없는 인간은 하찮은 구실이나 타산에 치우쳐 어딘지 모르게 성격도 편협하다. 취미는 이 여유와도 인연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돈만 벌자는 동기만으로는 결코 명품이 나올 수 없다. 헤드의 나무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최고 최선의 것을 추구하여 맞이하는 인간의 창조 의욕과 깊은 정신의 결정이 명품을 낳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골프채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에도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물자를 수입에만 의존하다가는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화는 귀중하다.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인적 자원 외에는 자원다운 자원을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그것을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가공 생산 시설을 갖춘 제조업이야말로 불가결의 것이 아니겠는가. 의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결코 제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일단 채용했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겨라. 어떤 사업이건 실패의 위험은 뒤따른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부터 실패의 여지가 있다는 불안을 안고 착수하는 것이다. 100%의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착수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 불안을 품은 채 착수하면 주저하여 전력 투구를 못하게 된다. 빈곤과 청빈을 판별하지 못하고 마치 남루한 옷을 걸치는 것이 청렴의 증거인 양 여기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남이 진취적으로 무슨 일에 도전하는 일에는 왈가왈부의 비평을 많이 하면서도 스스로 도전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한편 기회만 있으면 남의 덜미를 잡고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획책하기도 한다. 모사는 재인이고 성사는 제천이라고 한다. 희망이나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이며 언제나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통성이기도 하다.